중등과정은 기본 교재와 심화 교재 사이에 난이도 차이가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과정을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심화 과정의 교재를 풀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고등과정부터는 기본 교재의 난이도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교재에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갈 때 학생들이 되게 버거워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중등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등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고등교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고등교재들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위한 교재들입니다. 이게 같은 정석 교재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이 푸는 정석과 중학교 2학년 혹은 3학년이 푸는 정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고등과정을 처음 하는 학생들 기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치동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재는요, 수학의 정석입니다. 이게 언제적 수학의 정석인데 아직도 좋아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아직도 정석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커리큘럼 과정이 정석으로 개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로는 정석을 선택하고요. 다만 이 정석은요, 한계가 있어요. 개념 위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의 수가 적어요. 이렇게 정석처럼 개념 설명이 많고 문제가 적은 다른 교재로는 수학의 바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의 정석과 RPM을 합니다. 여기에서 RPM보다 조금 더 잘하는 학생은 센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본 교재와 함께 문제풀이 교재를 한 권 선정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재들은 기본적으로 잘 따라가는 상위권 위주의 교재이고요. 그보다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개념 원리와 쌤보다 조금 더 쉬운 개념 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 원리와 개념 쌤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수력 충전이라고 해서 고등과정을 연산을 할 수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등과정을 할 때 그렇게 고등과정의 연산을 먼저 하고 기본 정석과 RPM 또는 센 정도의 교재를 선택해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과정이고요. 심화 과정을 갈 때는 약간의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정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석 기본을 기본 과정에서 했으면 딱 봐도 심화 과정에서는 정석 실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석 실력과 앞에 말씀드린 센 혹은 일품, 더 나가면 블랙 라벨의 교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등과정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두 바퀴 만에 블랙 라벨을 푸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품 정도의 교재를 충분히 풀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블랙 라벨을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력 정석의 문제들을 보면요, 실은 기본 정석과 문제가 거의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비슷하냐면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 그러니까 기본 연습 문제라고 하는 것까지는 거의 비슷한데요, 실력 정석에는 실력 연습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심화 교재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게 학원에서는 이 문제들이 좀 올드하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력 정석 대신 마풀 교과서나 자이스토리 같은 거를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요, 두 번째 돌 때 센을 풀거나 두 번째 돌 때 기본 정석을 하거나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교재 라인업들을 그 시작 순서를 기본 정석하고 실력 정석하는 것을 개념 원리를 하고 센을 한다는 등 그렇게 조합의 순서를 다르게 해서 해당하는 문제집을 푸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풀어야 되는 문제집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준비 상황에 따라 어느 교재부터 출발할지만 다르다 뿐이지 결국 해야 될 총 문제의 종류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교재 라인업은요, 중등과정과 좀 다릅니다. 중등과정은 기본 교재와 심화 교재 사이에 난이도 차이가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과정을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심화 과정의 교재를 풀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고등과정부터는 기본 교재의 난이도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교재에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갈 때 학생들이 되게 버거워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제가 말씀드린 문제집 라인업들을 쭉 펴보시고
그 중간중간 단계를 어떻게 넘을지를 고민을 해보신다면 예상보다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 1.5단계를 해야 될 수 있구나 라고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봤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고등과정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중등과정에서 조금 심화 문제를 풀어보는 게 고등과정의 연산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주제가 달라져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개념이 높아지고 문제풀이의 양이 많아지면서 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등과정에서 어려운 경험을 했던 것이 모르는 고등과정이라 하더라도 다시 보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어려움을 감내하는 인내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등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과정을 먼저 해보고요. 학생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기본과 심화, 그 다음 과정의 기본과 심화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만일 그 과정을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념 쌤이라든지 그거보다 더 어려우면 수력 충전 등의 연산 문제집으로 돌아와서 고등과정의 준비운동을 한번 하고 본 교재로 넘어와서 그 과정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가 대치동에서 실제로 고등과정을 처음 배울 때 나가는 교재 라인업 정도이고요. 말씀드렸지만 고등과정부터는 학생별로 발전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과 선생님의 조합과 역량이 많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재를 푸는 걸 보고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교재를 다음 걸로 넘어가면 되는지 그 중간 단계 걸 풀면 되는지 아니면 돌아가서 연산을 하고 나서 그 과정을 다시 하는지를 면밀히 점검을 하신다면 고등과정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